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잡지 신동아 2023년 8월호에 환영과 탄압 동시 받는 파룬궁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환영과 탄압을 동시에 받는다고요? 도대체 파룬궁이 뭐길래 이런 극과 극의 평가가 내려질까요? 눈을 돌려보면 파룬궁 수련자는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기도 합니다. 지하철역 입구, 등산로 입구, 공원 등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전단지나 수련책자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파룬궁 수련자들입니다. 이들은 파룬궁은 중국에서 만들어진 심신수련법의 일종인데 중국 정부에선 종교도 아닌 무려 사교라는 무시무시한 낙인을 찍었다고 호소합니다. 파룬궁은 아직 한국인에게는 낯선 존재이기는 합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파룬궁에 늘 따라붙는 의문은 기공수련인가 아니면 종교인가입니다. 파룬궁 수련자들은 종교가 아니다라고 입을 모으지만 종교 색채가 있다는 주장도 있죠. 이런 논쟁에 대해서 은퇴 목회자 강석정 목사는 다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파룬궁은 종교가 아니며 기독교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이를 두고 이단 혹은 사이비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개신교 목사께서 말했듯이 종교가 아니란 것이죠. 중국 내 파룬궁 박해기사 죽음을 낳은 운동으로 2001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이안 존슨 전 월스트리트저널 기자의 시각도 다르지 않답니다. 이안 존슨은 2004년 펴낸 책 와일드 그레스에서 파룬궁은 사교의 공통정의에서 벗어나 있었다. 회원들은 그룹박 사람들과 결혼하고 외부 친구를 사귀고 정상적인 직업을 갖고 있으며 격리돼 살지 않는다. 세계 종말이 임박했다고 믿지 않고 조직에 상당 액수의 돈을 기부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자살도 물리적 폭력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국 전통기공 수련법의 일종인 파룬궁은 진, 선, 인을 수련자가 지향해야 할 근본 가치로 강조합니다. 진실되고 선량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뜻이죠. 믿음, 소망, 사랑을 내건 기독교와 의견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파룬궁 창시자 룡주 선생은 1999년 신동아 단독대담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진선이는 하나의 진리를 모아놓은 것이다. 우주의 분자와 원자 속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법칙이다. 인간의 몸과 마음 속에도 당연히 존재하지만 일상생활에서는 알아내기가 어렵다. 이를 밖으로 끌어내 세상 사람들을 선인으로 만들자는 것이 파룬궁의 생각이다. 도덕가치 함양과 더불어 파룬궁이 지향하는 또 다른 가치는 건강 증진입니다. 실제 파룬궁은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사랑수 분만법으로 널리 알려진 이교원 강북삼성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파룬궁 수련의 장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파룬궁을 수련하면서 심신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술, 담배도 저절로 끊게 된다. 건강에 자신이 생긴다. 심신을 함께 수련하는 성명상수 공법이기에 무엇보다 심신 안정에 긍정적 효과가 있다. 스트레스 관리에 탁월하다. 그런데 파룬궁에서 강조하는 기는 육안으로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응용수학을 전공한 이희진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답니다. 세상의 모든 현상은 가시적인 영역의 분자와 비가시적인 원자같이 각자 입자 크기가 달라도 에너지로 해석하면 모델링이 가능하죠. 기가 비가시적인 영역에 속해도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파룬궁은 신체 기 흐름을 촉진해 건강 증진, 도덕 수양을 꾀하는 중국 전통 수련법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파룬궁이 태어나고 성장한 중국에서는 박해받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파룬궁과 중국 공산당의 관계는 극적으로 변해왔습니다. 영화 제목에 비유하자면 중국 공산당에 있어 파룬궁은 좋은 놈에서 이상한 놈으로 다시 나쁜 놈으로 바뀌어왔다고 할 수도 있죠. 중국이 싫어하는 말, 저자 정수경 전 디지털조선일보 중국뉴스 에디터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파룬궁이 세상에 나오기 전인 1980년대부터 이미 여러 기공 수련법이 민간에서 유행하고 있었다. 파룬궁은 그중 하나였다. 공산당은 기공이 1989년天安門 사건으로 정신적인 상처를 받은 대중을 달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게다가 의료보장이 국가에서 개인 부담으로 바뀌면서 사회보장이 부실해졌는데 노년층이 기공수련을 통해 건강해지는 사례가 나오면서 정부는 기공을 건강수련법으로 적극 장려했다.
실제 1990년대 중국 정부는 연간 1조 위안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며 파룬궁 등 기공을 반겼습니다. 창시자 리용주 선생에게는 각종 표창, 상장을 수여했고요. 파룬궁은 중국 공산당도 파고들었습니다. 순회라 할 수 있는 정치국 상무위원도 파룬궁을 수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산당 간부 가족의 수련도 공공연한 비밀이고요. 말 그대로 센세이션이라 할 만한 수련 열풍 속에서 1990년대 중반 중국 내 파룬궁 수련자 수는 비공식 집계로 1억 명 전후로 추산됐습니다. 당시 6천만 명 정도였던 공산당원보다 많은 숫자죠. 그래서 중국 공산당으로서는 경각심을 넘어 공포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1999년 4월 25일 수련자 약 1만 명은 국가심판국에 있는 베이징 중난하이로 모여들었습니다. 청원인 대표는 텐진에서 체포된 수련생 석방, 안전한 수련 환경 제공, 파룬궁 서적 출판 허가 등 3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평화롭게 진행된 청원이었습니다. 청원인 대표를 면담한 주룽지 국무원 총리도 원만한 처리를 약속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룽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7월 20일 중국 정부는 파룬궁을 사교로 지정해 수련을 공식 금지했습니다. 이후 대대적인 탄압이 이어졌고 현재까지도 진행 중입니다. 중국 정부는 자신들이 초기에 지지하던 파룬궁을 왜 탄압하는 것일까요? 신동아는 전문가의 분석을 인용했습니다. 중국의 인권과 종교 그리고 파룬궁 탄압 논문 저자들의 분석입니다. 중국 정부는 파룬궁 조직을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집단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이들을 위협 세력으로 느끼고 강도 높은 억압과 처벌을 강행했다. 파룬궁은 종교적 특색이나 내용을 바탕으로 탄압을 자행한 것이 아닌 결속력과 조직력이 지니는 정치적 함의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억압한 것이다.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파룬궁은 창조주로서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유신론적 관점을 견지합니다. 반면 공산당은 무신론 유물론의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병존할 수 없는 관계였던 셈이죠. 1999년 7월 런민일보에 발표된 전 군 무장경찰부대 대상 마르크스 유물론과 무신론 교육 진행에 대하여 라는 논평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중국 사회 내부 문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1980년대 개혁 개방 물결 속에서 중국인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해졌지만 정신적 공허는 커졌죠. 이 속에서 도덕가치 회복, 중국 전통문화 부흥을 내세우며 세를 확산하는 파룬궁은 공산당의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날 중국은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으로 이어지는 재앙적인 공산주의 실험 속에서 전통을 부정하고 파괴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박해의 원인을 통치자를 정통, 나머지를 이단으로 간주해온 중국 역사 전통의 연장선상에서 찾는 시각도 있습니다. 국공내전 시기 중국 공산당은 공비로 불렸습니다. 다만 1949년 신중국, 중화인민공화국 공식 성립 후 역사의 정통성을 확보했다고 자부합니다. 한대 오두미교, 원대 백령교, 청대 태평천국이 왕조 멸망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역사적 사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파룬궁을 사교 집단으로 간주하고 박해하는 중국에 대해 마리아 시아창 미국 네바다대 교수는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자신들의 정의한 사교의 특징을 모두 찾을 수 있다. 중국 정부가 제기한 혐의가 사실이고 죄가 인정된다면 중국 공산당은 그보다 많은 범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할 것이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는 말이 있죠. 중국 공산당이 마르크스 레닌주의에 기반한 사교니까 파룬궁이 사교로 보였다는 뜻이죠. 마리아 시아창 교수는 파룬궁은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 세계의 전반적인 생각이다 라고도 결론 내렸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또 다른 중화라 불리는 대만에서 파룬궁은 환영받고 있습니다. 전 현직 정치 지도자들도 중국의 파룬궁 박해 중단을 호소했고요. 리덩후이 마잉주 전 총통, 리슈렌 전 부총통, 라이칭더 현 부총통 겸 민진당 주석 등 여야를 망라한답니다. 소속 정파를 떠나 보편적 인권 관점에서 파룬궁 박해의 부당함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만 내 파룬공 대변인을 맡고 있는 주한치 변호사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파룬공을 둘러싼 대만 해협 양안의 태도 차이를 강조했습니다. 오늘날 민주 대만은 수십만 명이 자유롭게 파룬공을 수련하고 있다. 입법원부터 광역지자체 의회까지 수차례 인권 결의안을 통해 중국 정부의 비이성적인 탄압을 규탄하고 박해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었다. 중국의 파룬공 박해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는 강제장기 적출이 꼽힙니다. 끔찍하고 믿기 어려운 문제이지만 현실이기도 합니다. 파룬공 수련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강제장기 적출에 대한 보고서는 많고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2006년 7월 캐나다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가 데이비드 킬고어 전 캐나다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무장관과 더불어 발간한 국가의 장기가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2013년 국가가 장기를 약탈하다라는 책으로 국내 출간됐습니다. 2016년 킬고어, 메이터스, 에단구투만 등 3인은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센터에서 피해 수확, 학살, 갱신판을 발표했습니다. 2019년 중국 재판소의 결론도 다르지 않답니다. 이들 보고서 판결문은 공통적으로 수년간 중국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강제장기 적출이 자행돼 왔으며 파룬공 수련자들이 장기 공급원 중 하나다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의회를 비롯한 구미 각국 의회에서는 강제장기 적출 종식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연례 국가별 인권보고서에 중국 내 파룬공 탄압 실상을 명시하고 있죠. 신동아는 파룬공 심층 취재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파룬공은 전 세계를 통틀어 어떠한 사회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으며 해악이라 할 만한 요소도 찾을 수 없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